이 논문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음, 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이거를 조금 VLLM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하고 요새 VLLM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케이블 캐시를 관리하고 있고 왜 아직 VLLM에서 스parse attention 예를 들어 뭐 전에 영호님이 얘기해 주셨던 H2O나 이런 다이나믹 스parse attention 같은 것들을 아직 넣고 있지 못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준비하다가 일이 바빠져가지고 거기를 거의 자료로 떼어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저는 조금 빨리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논문이고요.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Efficient Memory Management for LLM Serving with Paged Attention이라고 해서 Paged Attention이라는 거를 처음 인트로듀스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랑 같이 이제 여전히도 되게 잘 쓰이고 있는 오픈소스 LLM 서빙 프레임워크인 VLLM이 같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안 넘어가네. 혹시 다음 장 넘어갔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얘기를 조금 하면, 일단 인퍼런스 엔진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VLLM 자체가 어떤 이제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택에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라운드로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LLM 혹은 AI 모델이라고 하는 애들은 실제로 이제 허깅페이스나 이런 데 공개되어 있는 거를 보면 이제 모델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제 뭐 세이프 텐서든 뭐 파이토치 빈 파일이든 해서 그냥 데이터 덩어리죠, 사실은. 사실 그 데이터 덩어리를 실제로 우리가 아는 AI 뭐 챗봇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서비스든지 말을 하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그 파라미터와 우리 이제 엔진이 그 모델한테 우리가 어떤 인풋 토큰이라고 하는 애들을 넣어줘서 그 두 가지 유저의 인풋과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결국에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해서 그 결과물로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고 이제 걔네를 리스폰스로 보내줘야지 우리가 아는 이제 AI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랑 유저 인풋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가지고 더 최적화를 해서 더 빠르게 연산을 하고 하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어떤 LLM 어플리케이션에서 LLM한테 요청을 보내면 여기서 이제 유저의 인풋이 이제 토큰이라고 부르면 그 토큰을 받아서 걔를 모델 파라미터랑 어떻게 잘 연산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VLLM이나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렌들리 엔진 같은 경우도 여기 요 스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인퍼런스 엔진에서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연산을 한다. 효율적으로 인퍼런스 엔진이 효율적으로 뭘 해주냐를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어떤 가지고 있는 GPU를 최대한 안 놀게 만든다가 사실은 첫 번째 목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PU가 쉬지 않고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퍼런스 엔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고 VLLM이나 제가 만들고 있는 프렌들리 엔진 뭐 그런 애들이 갖고 있는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GPU가 놀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퍼포먼스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많은 양의 리퀘스트를 한 번에 핸들링 할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뭐 하이스로프지겠죠? 그렇게 핸들링 할 수 있고,
동시에 그 많은 리퀘스트 각각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된다. 로우 레이턴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인퍼런스 엔진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인퍼런스 엔진들이 효율적으로 서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하이 스로풋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를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VLLM이 나왔을 때도 저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각각의 요청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지, 뭐, 그거를 목표로 이제 나왔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순서를 살짝 잘못 만든 것 같긴 한데, 이제 요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VLLM에서 얘기를 했던 문제로는 여기 앞에 제가 올드라고 붙여놨던 이유는 이제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서빙 프레임워크들은 이미 VLM에서 제시하는 이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드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우리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개의 리퀘스트들이 들어왔을 때 그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만들려면 어, 하나의 리퀘스트는 결국에 유저 인풋,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애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걔가 이제 엔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걔에 대한 프리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인퍼런스를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이제 토큰을 하나 생성을 할 텐데, 이제 그때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이 학습한 최대 길이, 흔히 이제 허깅페이스 컨피그더 제이슨 보면 있는 뭐 맥스 모델 랭스, 그 정도까지의 메모리 영역을 컨티규어스하게 잡아놔요. 잡아놓고 이제 걔에 대해서 이제 쭉 디코드를 하고 이제 EOS 토큰, 이제 그 응답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토큰이 나오면 이제 그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밖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되는데, 옛날에 VLM이 나오기 전에 서빙 프레임워크들은 이런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한 메모리 영역을 잡는 방식을 그냥 이렇게 컨티규어스하게 놓는 방식들을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러면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메모리 영역을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널널하게 잡았죠. 나이브하게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리퀘스트를 위해서 리저브 해놓은 메모리 영역들 사이에 external fragmentation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리퀘스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맥스 모델링만큼의 메모리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쓰게 되는 이런 internal fragmentation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이구, 이런 식으로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을 당시에 핸들링을 하려고 어 이런 거를 이제 문제라고 지적을 했던 게 VLM 논문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VLM에서 차용해 온 게 이제 기존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방식 중에 이제 페이지 단위로 우리가 메모리를 관리를 하는 요런 방식을 가져다가 우리 이거 KV 캐시 매니지 하는데도 써보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하나의 리퀘스트를 블락 단위로 리퀘스트에서 얘를 블락 단위로 메모리를 나눠서 한 리퀘스트를 위한 메모리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블락으로 얘를 관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게 VLLM이고요. 그래서 페이지드 어텐션이라고 얘기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네가 쓴 방식이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쭉 얘기를 하면, 네, VLLM에서 얘기하는 페이지드 어텐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요런 리퀘스트가 하나가 들어와서 뭐 알렌트링 is 요런 문장이 하나가 프롬프트로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프리필 단계를 거치게 되면 어텐션을 쭉 해가지고 각각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별로 이제 KV 캐시
만들어지게, 키밸류 값이 생기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걔네를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블락 단위로 나눠서 저장을 하겠다. 0번째 블락, 첫 번째 블락,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이 피지컬 메모리 영역에다가 그냥 컨티규어스하게 박아버리는 방식이었다면, VLLM에서는 이제 얘네를 우리가 페이지드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 하는 것처럼 네, 중간에 블락 테이블을 관리를 해서 실제로 이제 피지컬 메모리 안에는 블락 단위로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블락 단위로 관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디코딩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새롭게 이제 블락이 하나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토큰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블락에다가 온디맨드 방식으로 계속 KV 캐시들을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을 하게 되고, 지금 이 블락이 다 채워졌을 때, 다음 블락을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 이제 컨티규어스하게 했던 거랑 다르게, 새로운 부분에 블락을 하나를 할당을 해서 새로운 토큰을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각각의 리퀘스트가 여기 블락 0, 1, 2를 그냥 이렇게 쭉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비어있는 공간들에다가 내가 블락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메모리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솔루션으로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하면 VLLM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도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아지고 이게 아마 이게 라마4에서 옛날에 이제 existing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올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걔가 이제 컨티규어스하게 리퀘스트 별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걔네랑 다르게 이제 배치 사이즈를 40까지 늘려도 우리는 이제 5에 만나고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VLLM 내용을 되게 간단하게만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 이걸 하고, 이 여기를 하고 지금 사실 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래서 VLLM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케이블 캐시를 관리를 하고 있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거를 준비하다가 제가 많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같이 요거 부분을 도큐먼트랑 같이 볼지 아니면 그냥 말로 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기 전에 혹시 VLLM 관련해서 뭔가 질문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 간단하게 하고 요걸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음, 네, 중간이라도 좀 빠르게 하면 첫 번째로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 코드 구현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결국 한 토큰의 케이블 캐시라는 게 그 첫 번째 음, 어텐션 레이어부터 끝에 어텐션 레이어까지 키와 밸류의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블락이라는 거는 음. 걔네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블락인 건가요? 그냥 하나의 블락은 아니고 이 그림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결국에 저희가 이제 인풋 토큰 여기서 이제 토크나이즈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볼게요. 이 프롬프트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인풋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큰이 9개짜리 토큰이잖아요. 네. 그럼 얘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케이블 캐시가 어떻게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레이어가 32개고 KV 캐시 그냥 MHA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히든 사이즈가 요새 그런 걸 4096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요 토큰들, 인풋 프롬프트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KV 캐시의 개수를 따져보면 결국에 이제 한 레이어에서 만들어지는 게 키 밸류에서 2개,
그리고 그거의 히든 사이즈만큼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걔네가 이제 32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VLLM 안에 블락 사이즈를 계산하는 블락 사이즈를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이거 밑에서 사실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 보이나요? 이 화면이? 아, VLM 도큐먼트를 켰는데 얘가 안 보이겠죠? 지금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네. 네네네, 잠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얘네가 한 블락에다가 그, 어, 블락이라기보다는 이제 블락 여러 개가 합쳐진 하나의 페이지라고 부르거든요.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블락 개수를 그 얘네가 블락 개수를 어텐션 타입별로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 뭐 풀 어텐션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각 레이어 곱하기 히든 사이즈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요새 모델들을 보면 어텐션을 하나만 안 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젬마2라든지 미스트랄 같은 애들은 사실 한 모델 내에서 풀어텐션이랑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같이 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블락 사이즈를 조절을 했었어요. VLLM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거 구현이 이제 어 하이브리드 KV 캐시 매니저라고 해서 한 8월인가에 들어온 PR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현이 되어 있고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어쨌든 네. 그래서 혹시 답이 되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래서 한 블락 다시 정리하면 이제 VLN에서 얘기하는 한 페이지 단위가 있고 이제 어텐션 타입에 따라서 그 안에 블락의 개수를 조절을 해서 거기 안에다가 KV 캐시를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이제 그 어텐션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그 네, 페이지에 여러 블락으로 이루어져 음, 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블락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이 프리픽스 캐싱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프리픽스 캐싱이라는 게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어떻게 하면 이제 하이스로프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상황에서 얘네가 워크로드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요새 워크로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모델 하나에 새 템플릿 같은 게 있잖아요. 새 템플릿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유저 입장에서는 뭐 레그라든지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다 박아놓고 쓰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리퀘스트를 보낼 때 앞에 그 인풋 프롬프트에 shared prefix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워크로드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얘네에 대해서 항상 다시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인 연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결국 KV 캐시를 저장을 해놓고 새로운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 프리픽스 중에서 우리가 연산을 안 할 거는 우리가 이 프리픽스랑 내가 가지고 있는 KV 캐시 중에서 얘에 대해서 연산을 해놓은 애가 있어.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연산을 더 안 할 거야 하는 게 결국에 프리픽스 캐치인데 이제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텐션이라고 하면 결국에 제일 긴 프리픽스를 찾아가지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KV 캐시 중에서 제일 긴 프리픽스를 찾아가지고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쓰고 있는데 프리픽스 매칭을 하고 싶으면 그 어텐션에서는 이제 제일 긴 걸 찾을 게 아니라 지금 계산하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슬라이딩 윈도우 마이너스 1만큼 영역, 그 영역에서의 매치가 가장 긴 애들, 걔를 찾아가지고 갖고 오는 게 제일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일 빠른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어텐션 타입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 모델에 이 두 가지 어텐션 타입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 두 가지 어텐션을 어떻게 둘 다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냐가 이제 VLLM에서 핸들링을 하려고 하는 포인트고, 제가 이거 임플레멘테이션은 자세히 못 봤고 디자인 독이 있길래 봤는데, 얘네가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슬라이딩 어텐션에서도 이제 프로텐션 방식으로 블록을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텐션 방식으로 할당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밑에가 이제 이게 시간축이라고 보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이게 시간축이고, 요게 블락 개수라고 보면,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일정한 개수의 블락만 유지를 하면 되는데, 프로텐션 같은 경우에는 디코드 할 때마다 얘를 늘려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KV 캐시 매니저가 이 경우만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에서도 이렇게 되는 KV 캐시 관리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핸들링 할 수 있게 하이브리드 KV 캐시 매니저라는 구조가 나오면서 이것 따로 이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개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텐션이 추가될 때마다 단순히 이제 추가를 해서 이 방법이 이제 KV 캐시를 덜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추가를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프로텐션의 관리랑 얘랑 차이가 있어서 아예 새롭게 KV 캐시 매니저를 만들고 이런 식의 디자인이 더 필요한 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프리픽스 캐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얘가 되게 하이스루풋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구현인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워크로드의 특성 자체가 쉐어드 프리픽스가 되게 많아지면서 얘네를 연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이고 이거를 해결하는 되게 코어한 솔루션이 저는 프리픽스 캐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얘를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스팔스 어텐션에서 왜 저걸 어떻게 구현할까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VLLM이 슬라이딩 윈도우는 어찌저찌해서 넣을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가, 얘는 물론 진짜 옛날 과거의 KV 캐시들을 쓰지는 않지만 어찌됐던 간에 지금으로부터 몇 스텝 이전의 KV 캐시들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다가 연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일레이티드 어텐션을 한다. 뭐 아니면 뭐 되게 신기한 모양의 어텐션을 한다. 스팔스 어텐션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결국에 KV 캐시를 저장을 해놨는데 특정 과거 시점에 데이터가 필요한데 없어서 프리픽스 캐싱을 하려고 했는데 매치가 안 돼서 얘를 못 쓰고, 그러면 얘를 다시 계산해야 되고, 이런 케이스가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이스루풋을 얻을 수 있었던 기술인 프리픽스 캐싱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스팔스 어텐션을 쓰려고 했는데 얘가 그냥 단일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데는 되게 강점을 보였지만 실제로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존에 있었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이랑 이제 맞물리지를 않아서 못 쓰게 되는 케이스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전에 설명해 주셨던 뭐 H2라든지 아니면 뭐 어텐션 싱크라든지 이런 애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 기존의 옵티마이제이션이랑 같이 쓸 수 있나? 그 중에 이제 특히 이런 프리픽스 캐싱 방법론이랑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나?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재밌겠다 해서 질문만 준비하고 지금 제 답을 준비를 못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왜 아직 스파스 어텐션을 집어넣지 못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KV 캐시를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KV 캐시를 저장을 해놓고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가 무한한 게 아니니까
얘가 꽉 차면 어떤 애는 버려져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다가 어떤 로직을 넣기 시작하면 얘조차도 이제 오버헤드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VLLM에서 기존 로직은 그냥 LRU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리스트 리센틀리 유즈드라고 해서 이제 가장 안 쓰였던 애를 이빅트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찾아보니까 제가 아직 다이나믹 스파스 어텐션의 이쪽을 잘 모르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빅션을 할 때 얘네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 그러니까 어텐션 스코어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안 남길 건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를 집어 넣었을 때 우리가 이 연산의 오버헤드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이빅션을 하는 게 맞는지 같은, 왜냐면 우리는 다른 리퀘스트도 같이 핸들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특정 리퀘스트에서 어텐션 웨이트가 높아서 얘를 저장을 해뒀는데 실제로 다 함께 들어왔을 때 얘가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는 시스템이랑 인테그레이트를 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다이나믹 스파스 어텐션이나 새로운 스파스 어텐션들을 기존에 있는 로직에 합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또 제 질문이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고 싶은 건 사실 제가 퀀타이제이션을 주로 봤어가지고 이쪽 스파이스 어텐션은 아니지만 KV 캐시 관련해서도 뭐 퀀타이제이션도 봤었고 이 스파이스 어텐션 관련해서도 퀄리티 이슈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파이스 어텐션을 넣었을 때 우리가 정말 퍼포먼스 문제만이 아니라 얘가 정말로 내가 중요한, 그러니까 어텐션에 필요 없는 부분을 빼낸 게 맞는지.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애를 빼내게 되면, 잘못된 패턴으로 우리가 어텐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accuracy 이슈가 생길 거고, 우리가 이 패턴을 그래서 모든 모델 혹은 모든 워크로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은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요런 부분들이 논의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되게 너무 와다다가 정리를 했지만, 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는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얘가 이제 스팟 어텐션 왜 안 넣어줘?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올린 그 PR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우리가 아직 이걸 지원을 안 하고 있는지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재밌게 하고 있어서 저거를 지금 일단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팟 어텐션 쪽은 거의 처음 보는 처음? 거의 안 썼던 데라서 조사하다가 되게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하고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